연기에 대한 분석. 중론은 흑백 논리의 양극단을 비판하기에 중도론이라고 하지만 그런 비판을 통해 우리가 갖던 모든 생각들이 허구임을 자각하게 되기에 공론이라고 한다. 그러한 논리적 비판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연기설에 토대를 두니 연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이 달에 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 달을 바라본다. 연기설도 그렇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의 진리가 달이라면 그것을 표현한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한다. 우리는 연기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에 의지하여 연기의 의미를 추구한다. 연기란 얽혀서 발생하는 것이다. 조건에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한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유에 의해 축조된 이론 모두가 논리의 오류를 범한다고 할 때 연기의 이론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중론 제1 관인연품에서는 연기에 대한 우리의 분별적 이해가 범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다. 흑백 논리를 벗어난 것이 연기하는 세계의 참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연기의 의미를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연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인 조건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결과가 조건 속에 미리 존재했다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리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런 조건은 뭘 위해 있겠는가? 미리 존재했다면 그런 조건으로 뭘 할 것인가? 결과인 싹이 원인인 씨앗 속에 미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씨앗이 어떤 싹을 틔울지 알 수 없고 미리 존재했다면 싹을 갖는 씨앗이기에 싹을 틔울 필요가 없다. 조건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판단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이론을 구성할 수도 없고 저렇게 이론을 구성할 수도 없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 이 개성에서 가르치는 것은 조건적 발생에 대한 극단의 이론 양측을 이변을 모두 비판하는 정도의 조망이다. 또 조건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연계의 의미라고 간주할 경우 조건의 존재가 확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항아리 공장에 진흙이 쌓여 있을 경우 항아리는 결과에 해당하고 진흙은 조건에 해당한다. 진흙은 항아리의 재료로서의 조건이다. 그러나 항아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소급하여 그 진흙이 항아리의 조건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항아리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는 진흙에 대해서 항아리의 조건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항아리 공장에 쌓여있는 진흙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 수도 있고 기와를 만들 수도 있다. 조건은 결과와 무관하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용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할 때 이것을 연이라고 부른다. 만일 그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비연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연은 조건을 의미한다. 결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연이라고 할 수 없다. 비연. 앞에서 비유했듯이 항아리 공장에 쌓여있는 진흙이라 하더라도 항아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항아리의 재료라는 말을 할 수 없듯이 방직 공장에 있는 실이라 하더라도 옷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옷감의 재료라고 말할 수 없다. 조건에 의지해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조건 역시 결과가 발생해야 정체가 규정되는 것이다. 조건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고 결과가 없으면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조기 불전에서 연기를 설명할 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공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용수는 이러한 연기 공식에 조건과 결과라는 개념을 대입하여 위와 같은 개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A. 연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B.
연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와. C. 결과가 있으면 연이 있고 D. 결과가 없으면 연이 없다. 라는 연기 공식에서 A와 D만을 추출한 후 이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개성인 것이다. 즉, 연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없으면 연이 없다 라고 한 것이다. 중론은 450여 수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개성들은 선언적 개성과 비유적 개성과 논리적 개성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이 중 논리적 개성들의 대부분은 논파의 대상으로 삼은 1. 한 쌍의 개념의 연기관계를 표현하는 개성과 그런 개념상으로 이루어진 판단에 대한 2. 제1구적인 이해를 비판하는 개성과 3. 제2구적인 이해를 비판하는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혹 그런 판단에 대한 4. 제3구, 5. 제4구적인 이해를 비판하는 개성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한 쌍의 개념의 연기관계에 대한 표현. 2. 한 쌍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판단에 대한 제1구적인 이해 비판. 3. 한 쌍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판단에 대한 제2구적인 이해 비판. 4. 한 쌍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판단에 대한 제3구적인 이해 비판. 5. 한 쌍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판단에 대한 제4구적인 이해 비판. 움직임에 대한 분석. 중론은 불교 내의 수학이다. 사회나 역사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전체를 암기한 후 세부적 사항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수학의 경우는 공부 방식이 다르다. 몇 가지 공식을 이해한 다음 그 공식에 의거해 문제를 푸는 것이다.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푸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다. 중론 공부도 마찬가지다. 중론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틀과 그에 대한 중론의 비판 방식을 익힌 다음 그에 입각하여 연습 문제를 풀어야 한다. 중론이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가 공의 논리를 이용하여 이론들의 허구성을 증명한 연습 문제들이다. 우리가 중론을 정독하면서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중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종교 철학 이론들에 대해서도 오류를 지적할 수 있게 된다. 중론 1장 관이념품에서는 사물의 불생을 증명하고 여기서 소개할 제2장 관거래품에서는 불거를 증명한다. 부처님께 바치는 노래에 나열된 8가지 부정표현 8불 가운데 처음인 불생은 1장에서 증명되고 마지막에 불거는 2장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8불의 처음과 마지막을 증명하는 중론 1, 2장만 읽고도 공의 논리를 익힐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맞춰도 된다. 여타의 불교 이론서의 경우는 전체를 읽어야만 되지만 중론의 경우는 개념에 대한 고착을 풀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장에서 조건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판단을 비판했던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관거래품에 등장하는 개성을 보자. 거래란 감과 거와 옴레를 의미한다. 즉 사물의 이동을 의미한다. 자동차가 지나간다. 우리는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등의 표현에서 온다 간다 거래가 있다. 주체의 이동, 사물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미 가버린 것은 가고 있지 않다. 아직 가지 않은 것은 가고 있지 않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난 지금 가는 중인 것 역시 가고 있지 않다. 중론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경우 우리는 감이 실제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감을 이미 가버린 것, 아직 가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가는 중인 것에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니 이 세 가지 모두 존재할 수가 없다. 먼저 이미 가버린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가버린 것은 지나가 버린 감, 즉 과거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과거의 움직임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비단 움직임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과거를 만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와 대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현재 속에 살 뿐이다. 내가 과거의 어떤 일들을 떠올려도 모두 현재의 상념들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아직 가지 않은 것, 미래의 움직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어떤 사건도 만날 수 없다. 마치 내일 그 자체를 만날 수 없듯이 우리가 만나야 할 내일을 막상 만나보니 그 내일은 내일이라는 이름을 잃고 오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내일을 만날 수 없고 미래와 마주칠 수 없으니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지금 가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도 만난 적 없고 미래도 만날 수 없기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위에서도 과거와 미래가 실제로 있다는 생각을 비판할 때 설명의 편의를 위해 현재 속에 살아간다고 설명했으나 엄밀히 분석해보면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틈에 끼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가버린 과거와 가지 않은 미래를 제거하면 시간 전체가 소멸한다. 가버린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닌 제3의 시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개정에서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난 지금 가는 중인 것 역시 가고 있지 않다는 말이 그 말이다. 과거의 움직임은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움직임은 오지 않아서 없다. 현재의 움직임은 있을 곳이 없어서 없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눈에는 손발을 흔들며 걸어가는 사람이 보인다. 위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니 움직임이 있을 곳이 없었는데 확연히 보이는 움직임은 뭐란 말인가. 중론에서는 그 모두가 실제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체험되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루 같다. 생암과 머무름과 멸함이 각각 그와 같이 설명되었다. 소설 생주멸 기상역여시 여환 역 여몽 여건 위 파성 소설 생주멸 기상역여시 중론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경전인 반야경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 외에도 아지랑이, 물에 비친 달, 허공, 메아리, 그림자, 거울에 비친 모습, 헛개비 등의 7가지 비유를 더 든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보이거나 들리지만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듯이 세상 만사는 우리에게 체험되지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구성해낸 것들이다. 실제가 아닌 악몽이 나에게 땀을 흘리게 했듯이 세상 만사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반응하게 한다. 움직임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시간대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간대에서도 실체할 수 없는 것은 비단 움직임만이 아니다. 세상 만사가 과거, 미래, 현재의 어느 시간대에도 실체할 수 없다. 이미 들린 소리는 지금 들리지 않고 아직 들리지 않은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이미 들린 소리와 아직 들리지 않은 소리를 떠나면 지금 들리는 중인 소리는 있을 곳이 없다. 이미 보았던 것은 지금 보고 있지 않고 아직 보지 않은 것 역시 지금 보고 있지 않으며 이미 보았던 것과 아직 보지 않은 것을 떠나면 지금 보는 중인 사물이 있을 곳이 없기에 지금 보고 있지 않다. 이미 불타버린 것은 지금 타고 있지 않고 아직 불타지 않은 것 역시 지금 타고 있지 않고 이미 불타버린 것과 아직 불타지 않은 것을 떠난 지금 불타고 있는 중인 것은 있을 곳이 없다. 광거래품의 첫 개송에서 구사되는 중간 논리는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하다. 무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움직임에 주체가 있어야 한다. 내가 걸어간다는 움직임의 경우 나는 주체가 되고 걸어감이라는 움직임은 작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있고 걸어감이 있고 새가 있고 날아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걸어갈 때 나와 걸어감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새가 날아갈 때 새와 날아감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각각 하나의 현상, 한 덩어리의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주와 용, 주어와 수어로 분할한 후 말로 나타낸다. 이런 사유의 분할을 분별이라고 한다. 한 덩어리의 사건을 생각의 가위로 잘라낸 것이다. 이런 분별을 통해 우리는 나와 걸어감이 별개라고 본다. 이런 분별을 관거래품 제7개정에서 비판한다. 가는 자가 없다면 가는 작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는 작용이 없는데 어떻게 가는 자가 존재하는가? 가는 자와 가는 작용은 연기 관계에 있는 개념상이다. 누군가가 걸어간다고 할 때 걸어가는 주체인 그는 가는 자이고 걸어간다는 행위는 가는 작용이다.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막대가 있다고 할 때 하나는 짧은 막대가 되고 다른 하나는 긴 막대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짧은 막대라는 생각은 옆에 있는 긴 막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다. 긴 막대가 없으면 짧은 막대라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다. 막대의 고유한 길이는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막대라고 하더라도 긴 막대를 옆에 두면 짧다고 판단하게 되고 더 짧은 막대를 옆에 두면 길다고 판단하게 된다. 긴 막대와 짧은 막대는 서로 연기 관계에 있다. 그 어떤 막대든 그 막대가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막대의 길이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막대의 길이는 공하다. 마찬가지로 가는 자라는 생각은 가는 작용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고 가는 작용이라는 생각도 가는 자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가는 자와 가는 작용은 연기 관계에 있다. 누군가 걸어갈 때 한 덩어리의 사건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생각의 가위에 의해 주체와 작용이 잘려져서 가는 자와 가는 작용이라는 한 쌍의 개념을 탄생시킨 것이다. 세상 만사가 함께 발생한 한 쌍 이상의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홀로 발생하는 독기하는 세상 만사는 없다. 홀로 만들어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막대를 보고 긴 막대라는 판단이 들 경우 반드시 짧은 막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눈에 보인 긴 막대라는 판단과 염두에 둔 짧은 막대라는 생각은 존재의 세계에 동시에 들어온다. 연기하는 것이다. 얽혀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자와 가는 작용이 서로 연기 관계에 있다는 조망 아래 용수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가는 자가 간다면 두 가지의 감이 있는 꼴이다. 첫째는 가는 자의 감이고 둘째는 가는 작용의 감이다. 가는 자가 간다는 문장에서 가는 자는 주어이고 간다는 수어이다. 가는 자는 주체이고 간다는 작용이다. 그런데 가는 자라는 주어의 의미 속에는 가는 작용이라는 수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가는 작용을 갖지 않는 가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는 자는 간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가는 작용을 가진 주체가 다시 간다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가는 작용이 중복 표현되고 마는 것이다. 역전합이라는 표현이 잘못인 이유는 앞이라는 의미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전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벌써 역의 앞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다시 앞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중복되는 것이다. 처갓집도 마찬가지다. 가는 자가 간다라는 문장도 이런 오류를 범한다. 가는 자라고 말할 때 이미 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자가 다시 간다고 하니 두 번 가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는 수어의 의미가 주어 속에 내포되어 있기에 범하게 되는 의미 중복의 오류이다. 가는 자가 간다는 문장의 경우 가는 자라는 주어나 간다는 수어 모두 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이라는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또 우리말의 경우 가는 자가 간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어색한 문장이다. 누군가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 철수가 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옥자는 이렇게 표현할 경우 같은 의미가 중복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철수가 간다고 할 때 철수의 정체에 대해 면밀히 추구해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문장에도 의미의 중복이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철수는 앉아있는 철수도 아니고 서있는 철수도 아니며 가는 철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수가 간다는 말은 가는 철수가 간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가는 자가 간다의 주어를 그 어떤 단어로 바꾸어도 의미 중복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의미 중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는 자가 간다는 판단 중의 주어인 가는 자를 가는 작용을 갖지 않는 자로 가는 작용을 갖지 않는 가는 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일 가는 자가 간다고 주장한다면 오류에 빠진다. 가는 작용 없는 가는 자가 있으며 그런 가는 자가 간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는 작용을 갖지 않는 가는 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세상 어디를 봐도 가지 않는 가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가는 작용 없는 가는 자가 있다고 간주한 후 가는 자가 간다라고 주장하면 그런 주장은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에 빠진다. 우리는 가는 자가 간다는 한 가지 판단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와 같이 가는 작용을 갖는 자가 간다고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뒤에서와 같이 가는 작용을 갖지 않는 가는 자가 간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전자는 수로의 의미가 주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이고, 후자는 수로의 의미를 주어에서 배제시킬 때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이다. 전자는 수로의 의미가 주어 속에 있다고 보기에 발생하는 오류이고, 후자는 수로의 의미가 주어 속에 없다고 보기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전자의 경우는 의미 중복의 오류고, 후자의 경우는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다. 앞에서 소개했던 사구 판단 중 긍정적 판단인 제1구는 전자에 해당하고 부정적 판단인 제2구는 후자에 해당한다. 흑백논리 중 백의 사고방식이 전자라면 흑의 사고방식은 후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 가는 자가 간다는 명제에 대한 이런 양극단의 이해 모두 오류를 범한다. 주어 수로로 이루어진 단순한 판단을 이해하려고 할 때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비단 가는 자가 간다거나 철수가 간다는 판단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 내린다, 꽃이 핀다는 등 모든 판단에서 동일한 형태의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바람이 분다고 할 경우 바람이라는 주어 속에는 붐이라는 수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라고 말을 한다면 불물 가진 바람이 다시 분다는 꼴이 되어 의미 중복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붐을 갖지 않은 바람이 어딘가 있어서 그런 바람이 분다고 표현할 경우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에 빠진다. 붐을 갖지 않은 바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비가 내린다고 할 경우도 마찬가지고 꽃이 핀다고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를 예로 들어도 다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예로 든 개성에서 구사되는 논파 방식은 중론 전편에 걸쳐 되풀이되는데, 비가 내린다는 판단을 예로 들어 이 시의 개성의 논파 방식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기 공식.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고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다. 제1구 비판.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리기에 내림이 두 번 있는 꼴이다. 의미가 중복된다. 제2구 비판.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내림을 갖지 않은 비가 내린다고 볼 경우 사실에 위배된다. 사실 위반의 오류다. 중론에서는 이런 기본 틀 속에
갖가지 개념들을 대입하여 그 실제성을 논파한다.